우리 엄마는 늘 괜찮다고 말했어요. 허리가 아파도 넘어져도 병원은 안 가고 그냥 늘 같은 말이었죠. 괜찮아.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더 묻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은지, 왜 늘 괜찮다고만 하는지. 그런데 명절 아침 만두 찜기 물을 올리던 그날, 엄마가 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죠. 진작 오셨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엄마가 평생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 우리는 늘 엄마가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파도 말 안 하고 힘들어도 웃고 자식들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엄마가 강했던 게 아니라 참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이었다는 걸요. 여기서 당신에게도 묻고 싶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까지 돈을 아끼며 살았을까요? 넘어지고도 병원에 가면서도 왜 끝까지 괜찮다고 말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감동적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엄마 이야기이고 우리도 아직 하지 못한 말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살아있을 때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가 되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말순 할머니는 씩씩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할머니는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었죠. 아침이면 혼자 밥을 지었고 혼자 장을 봤고 명절이 오면 혼자서도 집안을 꾸렸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저 집 할머니는 혼자서도 잘 사시네. 할머니는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괜찮다는 표정이기도 했죠. 할머니는 세상을 알았어요.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손 벌려 안아주는 곳이 아니라는 걸, 돈 없으면 비참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걸. 그래서 할머니는 혼자서라도 버틸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했고 아끼고 또 아꼈어요. 사람들은 할머니가 돈을 아낀다고 했어요. 시장에서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 하고 택시 대신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도 내리면 한참을 걸어서 집에 도착하셨죠. 하지만 할머니에게 절약은 취향이 아니었어요. 그건 몸에 새겨진 생존의 기억이었죠. 할머니는 젊은 시절 집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지금 우리 엄마를 포함해서 5남매를요. 산파도 없고 따뜻한 물도 넉넉지 않던 방 안에서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 울음이 들리자마자 할머니는 누워 있을 수 없었대요. 스스로 탯줄을 정리하고 젖은 이불을 치우고 피 묻은 손을 대충 씻었죠. 그리고 그날도 쉬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보다 오늘 일을 못 나가면 내일 먹을 밥이 없다는 생각이 늘 먼저였거든요. 산후조리는 할머니의 인생에 없었어요. 허리는 쑤시고 아랫배는 당겼지만 아프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그 시절 아픈 건 사치였고 쉬는 건 죄 같았으니까요. 할머니는 그렇게 참는 법을 먼저 배웠어요. 겨울에도 할머니는 냇가로 빨래를 하러 갔어요. 물 위에는 얼음이 두껍게 얼어 있었죠. 할머니는 돌로 얼음을 깨뜨렸어요. 쨍! 차가운 물이 드러나자 할머니는 맨손을 물속에 넣었어요. 처음 몇 초는 손끝이 찢어질 듯 아팠대요. 하지만 곧 감각이 사라졌죠. 기저귀를 비비고 아이 옷을 빨았어요. 손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갈라진 살 사이로 피가 섞여 나와도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손이 아픈 건 좀 참자. 우리 아이들 옷이 몇 벌 없어도 깨끗하게 빨아서 입혀야지. 그 말이 할머니의 삶을 설명했어요. 세월이 흐르고 세상도 바뀌었어요.
점점 맞벌이 부부가 늘었고 많은 집에서 할머니들이 손주를 길러줬죠. 대가 없이 당연한 일처럼요. 우리 할머니도 그랬어요. 도시로 나간 딸 정미영 씨가 맞벌이를 시작하자 할머니는 손녀를 데려와 몇 년을 키웠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옷을 입히고 가방을 챙겼죠.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틈이 나면 또 일을 했어요. 할머니에게 내 시간은 없었죠. 그래도 할머니는 말하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외롭다고, 그 대신 늘 같은 말을 했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괜찮아를 말할 때마다 딸 미영 씨는 마음 한구석이 편해졌어요. 그 말 덕분에 미영 씨는 할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자신의 경력을 쌓을 수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는 매달 실적이 필요했고 집에 있는 아이는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돌봄. 요즘 사람들은 아이들을 기관에 맡기지만 할머니는 기꺼이 아이들을 맡아 키워주셨어요. 미영 씨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엄마가 있어 든든했지만 늘 마음 한편엔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자주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힘들면 말해요. 내가 어떻게든 할게. 그러면 할머니는 늘 웃었어요. 아유, 뭘 어떻게 해. 걱정 말고 난 너가 잘 살면 그거면 돼. 난 괜찮다. 그 말이 미영 씨의 마음을 풀어주었어요. 동시에 미영 씨의 눈을 가렸죠. 할머니가 정말 괜찮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요. 손녀 서윤 씨에게 외할머니는 시골집이었어요. 도시에선 숨가쁘게 살다가도 시골집에 내려가면 시간이 느리게 흘렀거든요. 마당에 앉아 있으면 바람 소리가 먼저 들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텃밭의 채소들이 햇살을 받아 아름다웠어요. 외할머니는 늘 그 아름다움을 볼 겨를도 없이 뒷마당 텃밭을 일구고 이불을 털고 세탁기를 돌리고 쌀독의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곤 했어요. 서윤 씨는 그 모습을 부지런함이라고만 불렀어요. 그 부지런함이 사실은 불안이라는 걸 서윤 씨는 몰랐죠. 내일이 불안해서 그래서 오늘을 더 꽉 쥐고 살아야 했던 세대에 불안이었다는 걸요. 서윤 씨가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을 준비하고 도시의 어른이 되어갈수록 외할머니와 통화하는 시간은 짧아졌어요. 늘 바쁘다는 말로 끝냈죠. 그런 서윤 씨에게 할머니는 오히려 먼저 우리 서윤이 바쁜데 얼른 끊자. 할머니가 너희 가족들 너무 많이 사랑한다. 라고 말해줬어요. 할머니는 그 바쁨을 이해했어요. 자기도 평생 바빠서 바쁜 사람을 탓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는 통화가 짧아도 꼭 같은 말을 남겼어요. 밥은 먹었니? 밤길 조심해야 된다. 감기 조심해야 한다. 나는 괜찮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할머니는 잠깐 수화기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는 텔레비전을 켜놨죠. 소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집안이 너무 조용해지는 게 무서워서요. 남편이 떠난 뒤로 시골집의 밤은 길어졌어요. 초저녁에 불을 꺼도 새벽이 오기까지 한참이었죠. 할머니는 방바닥에 누워 허리 통증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생각했어요. 내가 아프다고 하면 애들이 내려오겠지. 내려오면 일도 못하고 돈도 쓰고 마음도 쓰겠지. 그 생각이 미안해서 할머니는 다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 말은 스스로를 달래는 자장가였어요. 할머니가 돈을 모으는 방식은 단순했어요. 큰 돈을 한 번에 모은 적은 없었어요. 시장에서 1,000원을 아끼고 버스비를 아끼고 집에서 반찬을 더 해먹고 약국에서 저렴한 것을 고르며 모았죠. 그 돈이 통장에 쌓일수록 할머니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그 돈이 자식들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자라났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자식들이 돈 때문에 고개 숙이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타들어갔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시장에서는 가격을 묻고 또 묻고 상인에게 미안한 웃음을 짓고 한 번 더 깎아달라 했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왜 저렇게까지 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어요. 몇백 원이 쌓여 몇만 원이 되고 그 몇만 원이 쌓여 어느 날 한 사람의 숨통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요. 미영 씨는 가끔 그 절약이 답답했어요. 엄마가 넘어지기 전에도 미영 씨는 몇 번이나 말했거든요. 엄마, 택시 타고 다니세요. 병원도 가고요. 돈은 제가 낼게요. 그러면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내 돈은 내 애들한테 써. 너희가 앞으로 살 날이 길잖아. 미영 씨는 그 말이 서운했어요. 왜 엄마는 나한테 기대지 않으려고만 하지? 그 서운함을 말로 꺼내면 또 엄마가 미안해할까봐 미영 씨는 삼켰어요. 그렇게 딸도 엄마처럼 말을 삼키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명절을 앞두고 할머니가 만두 이야기를 더 자주 꺼낸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해 들어 할머니는 허리가 더 자주 아팠고 무릎은 계단에서 딱딱 소리를 냈어요. 예전 같으면 나이 들면 다 그렇지로 넘어갔을 통증이 이제는 밤을 넘어 새벽까지 따라왔죠. 그래도 할머니는 올해 명절만은 하고 마음먹었어요. 만두를 찌는 그 순간에 가족들이 모여 웃으면 그 웃음이 자신을 또 한 해 버티게 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할머니는 버텨야 한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버티면 다시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요. 비 오는 날이면 할머니는 우산을 쓰고 학교 앞으로 나갔어요. 젖은 고무신, 젖은 치마 자락. 어릴 적 미영 씨가 엄마 하고 뛰어나오면 할머니는 먼저 아이 발을 봤대요. 젖었을까 봐요. 그리고 말없이 아이를 업었죠. 엄마, 나 걸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짧게 말했어요. 발 젖으면 감기 걸려. 빗물이 어깨를 때리고 길이 미끄러워도 할머니는 아이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 장면은 딸의 기억 속에서 너무 따뜻했대요. 명절이 다가오면 할머니의 집은 살아났어요. 딸, 아들, 사위, 손녀, 손자, 온 가족이 모여 도란도란 얘기하며 만두를 빚는 시간은 그 집의 따뜻한 약속이었어요. 할머니는 명절이 오기 전부터 만두 반죽을 만들고 만두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손녀들 이름이 적힌 봉투를 꺼냈죠. 봉투 앞면에는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서윤아, 외할머니가 사랑해. 할머니는 쑥스러운 말을 잘 못했어요. 대신 글씨로 마음을 남겼죠. 할머니는 돈을 모아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쓰지 않았죠. 그 돈은 할머니의 오늘을 위한 돈이 아니었어요. 딸과 아들, 손녀들에게 남겨줄 내일이었거든요. 세상은 돈 없으면 비참하고 힘든 날에 누구라도 쉽게 도와주는 곳이 아니라는 걸 할머니는 알았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자식들이 혹시라도 돈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게 하려고 오래도록 모아왔어요. 그 마음이 사랑이었고 동시에 할머니를 아프게 했어요. 그해 명절 전날 할머니는 시장에 갔어요. 먼저 손녀들 속옷과 양말을 샀죠. 자기 것은 끝내 사지 않았어요. 외할머니 것도 사요. 손녀가 말해도 할머니는 웃었어요. 나는 괜찮아. 너희가 있어야지. 하늘에는 찬비가 흩뿌렸어요.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습관처럼 정류장에서 내려 한참을 걸었어요.
조금만 걸으면 되지. 택시비는 아까워. 이 돈은 아껴야지. 그날은 집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길이 미끄러웠고 장바구니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할머니는 넘어졌어요. 무릎이 먼저 땅에 닿았죠. 고춧가루 봉지가 터지고 밀가루가 하얗게 흩날렸어요. 너무 아파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곤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늘 하던 대답을 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날의 괜찮다는 처음으로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진통제를 꺼냈죠.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약 먹으면 괜찮아. 그 말은 자기 자신을 달래는 주문이었어요. 내가 아프다고 하면 애들이 내려오고 돈 쓰고 마음 쓰고 할머니는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더 참았죠. 명절 아침 집안은 사람 소리로 가득했어요. 아이들 웃음, 딸과 사위의 대화, 만두 빚는 소리. 그런데 할머니는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할머니가 제일 먼저 일어나 찜기물을 올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딸 미영 씨가 물었어요. 엄마, 어디 아파요? 만두는 내가 찔까요? 할머니는 숨을 고르다 익숙한 말을 꺼냈어요. 아니야, 괜찮아. 금방 나갈게. 그러나 일어나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할머니는 다시 이불 위로 주저앉았죠. 밖에 소리는 계속되는데 할머니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그 공백이 가족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작 오셨어야 했어요. 진통제로 버티신 거죠?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영 씨는 처음으로 엄마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참아온 사람이었단 걸 깨달았어요. 병원 복도에서 미영 씨는 잠깐 주저앉았어요. 의사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어요. 그 말은 엄마가 죽을 뻔했다는 뜻이었고 그동안 미영 씨가 믿어온 엄마는 원래 강해라는 믿음을 한 번에 부숴버렸어요. 미영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강했던 게 아니라 강한 척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세월을 통과해왔다는 것을요. 아들인 정우 씨도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정우 씨는 할머니 앞에서는 늘 말수가 적었어요.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죠. 정우 씨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앞에서 감정이 들키는 게 어색했고 괜히 말하면 어머니가 더 미안해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날 정우 씨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을 열면 어머니가 또 괜찮다고 할까봐요. 그 괜찮다는 말이 이제는 무서웠어요. 서윤 씨는 병원 창가에 서서 바깥을 봤어요.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급히 걸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바쁜데 왜 외할머니의 시간만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을까요? 서윤 씨는 자신이 모아둔 봉투들을 떠올렸어요. 명절마다 받았던 용돈 봉투, 버리지 않고 책상 서랍에 넣어둔 봉투, 그 봉투들을 꺼내보면 늘 같은 문장이 있었어요. 서윤아, 외할머니가 사랑해. 그 문장이 왜 그렇게 마음을 흔드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외할머니는 큰 소리로 사랑을 말하지 못하는 대신 글씨로, 음식으로, 그리고 괜찮다로 사랑을 남긴 사람이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검사실에 들어간 사이 미영 씨는 가방과 옷가지를 정리하며 엄마의 주머니를 만졌어요. 낡은 손지갑, 작은 파우치, 약 봉지, 그리고
꼬깃꼬깃 접힌 버스표 한 장. 미영 씨는 그 버스표를 펼쳐보며 울컥했어요. 택시비를 아끼려고 버스를 탔고, 그 때문에 넘어졌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미영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왜 그렇게까지 했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머니가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할머니는 고비를 넘기고 의식을 또렷하게 회복했어요. 그런데도 할머니의 첫 질문은 의사도 약도 아니었어요. 만두 얼렸나? 미영 씨는 울면서 웃었어요. 엄마, 만두는 내가 얼렸어. 엄마는 지금 엄마부터 생각해.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평생 나부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 말이 낯설어 대답을 찾지 못했죠. 그날 밤, 미영 씨는 집에 잠깐 들러 어머니가 두고 온 물건을 챙겼어요. 서랍을 열다가 보자기 하나를 발견했죠. 보자기 안에는 통장과 봉투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어요. 미영 씨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모아둔 거야? 그 순간 미영 씨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너희는 앞으로 살 날이 길잖아. 그 말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자기 삶을 접어넣고 자식들의 삶을 펼쳐주려 했던 방식이었던 거예요. 미영 씨는 통장을 가만히 내려놓고 보자기를 다시 덮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말할 때까지 그 마음을 함부로 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윤 씨는 그날 이후 전화를 걸 때 질문을 바꿨어요. 외할머니 괜찮아요? 가 아니라 외할머니 오늘 어디가 제일 아파요? 할머니는 처음엔 대답을 피했어요.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죠. 허리가 좀. 그 두 글자에 서윤 씨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외할머니가 처음으로 괜찮다 말고 다른 말을 꺼낸 순간이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가족의 시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병실에서요. 할머니가 눈을 떴을 때 딸과 아들, 손녀가 함께 있었어요. 미영 씨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은 거칠었어요. 얼음 깨고 빨래하던 손, 아이를 낳고 혼자 정리하던 손, 손녀를 키우고 만두를 빚던 손이었어요.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참았어? 할머니는 습관처럼 괜찮아를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 말이 입술에서 걸렸죠. 이번엔 딸이 먼저 말했어요. 괜찮다는 말, 이제 그만해. 손녀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어요. 외할머니 나 이거 봤어.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 짧은 흔들림 속에 할머니의 과거가 스쳐 지나갔어요. 냇가의 얼음, 갈라진 손, 젖은 이불, 비 내리던 학교 앞. 할머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걸 봤니? 그리고 평생 안 하던 말을 꺼냈어요. 괜찮지 않았어. 그 한 문장이 병실 공기를 바꿨어요. 미영 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 손녀도 울면서 말했어요. 외할머니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세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오래된 습관이 있었어요. 걱정시키면 안 된다. 그런데 그날은 그 습관이 무너지며 다른 마음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구나. 나는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구나. 미영 씨가 엄마를 꼭 안았어요. 손녀도 함께 할머니를 끌어안았죠. 할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비 오는 날 아이를 업고 걸어오던 그 따뜻함이었어요. 미영 씨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는 엄마도 써. 병원도 가. 엄마 몸도 엄마 인생도
이제 외롭게 버티지 마.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프면 말할게. 그 짧은 한마디가 가족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했어요. 퇴원 전날이었어요.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한참을 밖을 보았어요. 눈에 띄는 건 높아진 건물도 바뀐 간판도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평생을 삼켰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그 삼킴을 사랑으로 알아채지 못해 더 미안해졌죠. 그 미안함이 서로를 멀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미영 씨는 마음먹었어요. 이 집에서는 더 이상 괜찮아만 오가지 않게 하겠다고요. 퇴원하고 첫 주말, 가족은 시골집에 모였어요. 이번엔 만두를 외할머니와 같이 빚었어요. 서윤 씨가 반죽을 치대고, 미영 씨가 만두소를 볶고, 정우 씨가 찜기에 물을 올렸어요. 할머니는 옆에서 앉아 만두피를 한 장씩 펼쳐주었죠. 그리고 그날 할머니는 봉투에 글씨를 하나 더 적었어요. 서윤아, 외할머니가 사랑해. 그리고 고맙다. 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돈을 조금 썼어요. 병원 처방약을 꾸준히 타고 허리 물리치료도 받았죠. 미영 씨는 계산대 앞에서 엄마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건 낭비가 아니야. 우리한테 남겨준 사랑을 엄마 몸에 다시 돌려주는 거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배웠어요. 사랑은 끝까지 참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대는 것이라는 걸요. 기댄다는 것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짐이 아니라 함께 사는 증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 할머니의 집 전화는 길어졌어요. 짧은 안부 대신 서로의 하루를 나눴죠. 괜찮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서윤 씨는 집에 돌아가서도 한동안 외할머니의 봉투를 버리지 못했어요. 봉투엔 서윤아, 외할머니가 사랑해가 있었어요. 그 한 줄 뒤에는 말하지 못한 수백 마디가 숨어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서윤 씨는 매일 한 번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가 길어지면 할머니는 슬쩍 웃었어요. 아이고, 전화비 나가겠다. 그러면 서윤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 너무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주말에 할머니 집에 갈게요. 우리 같이 목욕탕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요. 할머니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로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어요. 당신의 엄마도 당신의 할머니도 혹시 늘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난 괜찮아. 그 말이 정말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알 뻔했어요. 그러니 오늘은 먼저 전화해도 좋아요. 괜찮아? 가 아니라 고마워. 라고요. 엄마는 강해서 괜찮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너무 커서 괜찮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해요.